겠습니다. 먼저 주변 변수들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신한금융투자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경제 전망치로 꼽아주셨습니다.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마리오 드라비 ECB 총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EU의 경제 성장률을 역성장으로 또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는데요. 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습니다. 네. 예, 어제 이제 22 유럽 중앙은행 회의가 있었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더불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현행 이제 0.5% 성장에서 마이너스 0.3%로 하향 전망하였습니다. 기존의 전망치를 하향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따라 시장에서는 이제 부진한 시장 전망에 따라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부양 조치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22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성장 부양 조치로 인해서 경기가 좀 서서히 회복되면서 2014년도에는 플러스 1% 성장을 할 것을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잘 믿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첫째로 전망치는 이제 전망치뿐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주식의 실제로 목표치나 전망치에서 보듯이 현재 주가가 잘 나가면 전망치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현재 주가가 좀 바닥에서 힘들게 움직인다면은 전망치나 목표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급등하거나 하게 되면 목표가나 적정 주가를 다 상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결국엔 이런 전망치는 이제 현실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후행성 있게 마련인데요. 따라서 이런 목표치나 전망치는 예상일 뿐 따라하지 말자, 그런 말을 교훈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GDP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오건 안 나온 간에 유럽 주요 국가들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현재 52주 최고가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망치는 말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흔들리지 말자, 얽매이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의 주가의 가치를 살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유럽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을 했는데요. 추가로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러한 점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중국의 모멘텀입니다. 중국 경기 바닥론과 함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수도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중국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과는 좀 다르게 중국 증시는 계속 바닥을 좀 헤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면서 투자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사실 6월 이후에 중국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은 게 많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정권 교체 불확실성이라든지 수급 불균형도로 계속 좀 바닥을 좀 힘들게 이제 기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열린 이제 시진핑 차기 주석이 주최한 중국 정치국회 회의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좀 해소되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유지한다든지 내수 소비 확대라든지 안정적 투자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도시화를 강조한 부분에서 SOC 투자 확대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비철이라든지 건자재, 기계 등의 업종이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고 4분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금융주와 부동산주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중국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2013년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또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선행 PBR과 PER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또 이제 12월 말과 내년 3월이 되면 경제공작회의와 전국인민대회 대표회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내리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겠죠. 그렇죠. 아무튼 중국 증시가 앞으로도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어제 강한 반등세를 보인 국내 증시 소위 말하는 중국 관련주, 뭐 화학이나 철강, 기계, 조선 등의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는 다소 주춤했지만 그저께는 강하게 오르면서 2000선을 다시금 회복한 양상입니다. 중국의 지수의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동안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신 화학이라든지 철강,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세 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실적보다는 낙폭 과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실적 후전주보다는 낙폭 과대주를 지금 시점에서는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단기적으로는 실적보다는 낙폭 과대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 어제도 보시면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2% 남짓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감지수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 관련주라 불리는 철강이나 화학, 조선을 비롯해서 금융이나 건설 업종까지 큰 폭의 상승을 한 데 반해서 최근 장을 주도했던 IT 주식들은 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대선 관련주라든지 게임 관련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화장품 주식은 물론이고 최근에 잘 나갔던 IP 부품주들까지도 일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어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경기 민감 낙폭 과대주의 반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운수 장비라든지 화학, 철강, 건설, 금융 등의 이제 낙폭 과대 소외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주엔 중국발 모멘텀과 더불어서 연기금 중심의 수급 개선을 계기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중심의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 업종을 비롯해서 오늘도 포스코는 5,000원 정도 1.5%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호남석유라든지 LG화학 같은 화학업종,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같은 조선이나 운수업종과 더불어서 신한지주, 우리금융 같은 그 금융업종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IT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그동안 소외되었던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3%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의 성향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는 그 주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금들이 그 수급이 호전되고 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낙폭과제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4분기 실적 호전주들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투작을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네. 사실 실적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나 휴대폰 부품주 정도가 당장 떠오르는데요. 문제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신규 투자자의 영역에서는 그 실적 호전주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찾는 것이 좀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주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이지만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실적 전망이나 현재 실적보다도 가격 논리가 더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신다면은 좀 더 안전하고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변수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